오늘부터 당신은 무언가를 살 때마다 내 허락을 받아야 해.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내 카드를 빼앗아갔다. 그리고 아침에 장을 보러 갔다가 대형마트 전체에 망신을 당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곳에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서연은 장바구니와 서류 가방을 든 채 어깨로 아파트 문을 밀고 들어왔다. 분기 보고서 때문에 유난히 힘든 하루였다. 저녁 늦게까지 해결해야 했던 세무서의 문제 제기까지. 다리는 퉁퉁 부었고 관자놀이는 지끈거렸다. 구두를 벗고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소파에 쓰러져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넘어서는 순간 오늘 저녁도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현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민주는 이 시간에 이미 텔레비전을 켜거나 저녁 식사를 데우며 부엌에서 그릇소리를 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파트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서연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협탁 위에 올려놓은 뒤 거실로 들어섰다. 민주는 창가에 있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시선은 무겁고 차가웠다. 그녀가 들어왔는데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짙어가는 가을의 황혼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녀왔어요. 서연이 얇은 외투를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녁은 먹었어요. 침묵. 민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서연은 긴장감이 파도처럼 온몸을 휩쓰는 것을 느꼈다. 이런 순간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불만을 속에 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터뜨릴 때 이렇게 침묵으로 시위하곤 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에서 식료품을 꺼내기 시작했다. 빵, 우유, 치즈, 샐러드용 채소. 익숙한 행동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진정시켰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마침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토마토 봉지를 들고 있던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 말은 단 한 번도 좋은 징조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좋아요. 얘기해요. 그녀는 남편 맞은편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속은 단단한 덩어리처럼 뭉쳤지만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다. 16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민준이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읽혔다.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 같은 것이었다. 이번 달에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알아. 그가 입을 열자 서연은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깨달았다. 민준 씨, 우린 꼭 필요한 것만 샀어요. 식료품, 공과금, 꼭 필요한 거라에 그는 비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한 점도 없었다. 매주 쇼핑하러 가는 당신, 친구들이랑 가는 카페, 당신의, 그만해요.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카페 가는 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민준 씨, 그게 퇴근 후에 내가 누리는 유일한 낙이라고요. 퇴근 후에라. 그가 그녀의 말을 흉내냈다. 그럼 이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는데? 이 아파트 대출금은 누가 내고? 누가? 아파트 대출금은 내가 내요. 서연은 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과금도 내가 내고 식료품도 내가 사요. 내 월급이 당신보다 2배는 많잖아요. 민준 씨, 당신도 잘 알면서. 날카로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이 그 말을 소리내어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평소에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 주제를 피하려 애썼지만 지금은 인내심이 바닥나 있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방 안을 서성였다. 서연은 그의 턱이 굳어지고 목에 핏대가 서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거야. 그가 마침내 내뱉었다. 당신은 항상 그걸로 날 비꼬잖아. 자기가 돈을 더 잘 번다는 걸 항상 상기시키지. 난 한 번도 당신을 비꼰 적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납덩이 같은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한 번도요. 민준 씨, 돈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지금 당신이에요. 내가 지쳤으니까. 그가 그녀 앞에 멈춰서서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기분을 느끼는 게 지긋지긋하다고.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 대학교 때 만나 졸업 후 1년 만에 결혼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민준을 기억했다. 쾌활하고 다정하고 꿈이 많던 사람. 그는 멋진 건물을 설계하고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은 건설회사에서 매일같이 견적서를 검토하고 현장 인부들을 닥달하는 평범한 과장이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을까? 5년 전 서연이 회계팀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3년 전 그녀가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던 바로 그달에 민준이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을까? 섭섭함은 눈덩이처럼 쌓이고 쌓여 이제는 눈사태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릴 기세였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그녀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밥 먹고 나서 뭐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지 차분하게 얘기해요. 아니, 민준이 으르렁거리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 얘기해. 당신의 그 거만한 말투, 내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나한테 말하는 방식, 이제 질렸어. 뭐라니요? 서연은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 씨, 난 한 번도 당신을 얕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린 가족이고 함께이거나 함께여야만 해요. 함께라고 그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반복했다. 하지만 실상은 당신이 모든 걸 통제하잖아. 모든 돈은 당신을 거쳐가고 모든 결정은 당신이 내리지. 이 집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년간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려 했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 상의했다. 그 결과가 고작 이 대화, 이 비난이라니. 좋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당신이 제안하는 건 뭐죠? 민주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그녀의 은행 카드를 꺼냈다. 월급이 들어오고 모든 저축액이 들어있는 바로 그 주거래 카드였다. 서연은 항상 지갑에 넣어 다녔지만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할 때는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거 언제 가져갔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중요하지 않아. 이민준이 잘라 말했다. 그는 방금 테이블에 내놓은 비장의 카드처럼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있었다. 중요한 건 다른 거지. 오늘부터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서연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자세, 그 과장된 자신감 속에서 무언가 처량하면서도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오늘부터 민준이 자기 지갑에 카드를 넣으며 장엄하게 선언했다. 내가 재정을 관리하겠어? 알겠어. 당신은 돈을 더 잘 번다고 날 계속 비꼬고 이 집의 가장이 누군지 계속 상기시켰지. 이제 지긋지긋해. 오늘부터 모든 돈은 나를 통해 관리될 거야. 어디에 쓸지는 내가 결정해. 뭔가 사고 싶으면 허락을 구해. 정상적인 가정에서처럼 말이야. 민준 씨, 난 한 번도 당신을 비꼰 적 없어요. 조용히 해. 그가 소리쳤다. 그만해. 당신의 그 거만한 말투, 내가 돈 좀 달라고 할 때마다 짓는 그 표정.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이 집 가장은 나야. 알겠어? 그리고 내가 가계부를 관리할 거야. 끝. 마지막 말은 거의 증오에 차서 외쳤고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허락을 구하라고. 최근 몇 년간 이 가정을 부양해온 그녀에게 휴가 비용을 내고 그의 옷을 사주고 그의 대출금을 갚아준 그녀에게 이제 그녀가 자신의 돈을 그에게 구걸해야 한다니. 하지만 분노나 격분 대신 서연은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공중에 떠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명확해진 것 같은 안도감마저 들었다. 가면은 벗겨지고 펜은 공개되었다. 알겠어요. 그녀는 거의 생각에 잠긴 듯 말하고는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떤 비명이나 눈물보다도 민준을 격분시켰다. 지금 웃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농담하는 것 같아? 이게 장난 같냐고? 아니요. 서연이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가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중요한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돈을 관리하고 싶다고요? 그러세요. 관리해요. 그녀는 주전자를 들어 물을 붓고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얼음 같은 명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반응에 완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눈물, 애원, 어쩌면 격렬한 싸움을 예상했지. 이런 평온함은 아니었다. 그래, 잘 됐네. 그가 마침내 투덜거렸다. 그럼 합의된 거다. 내일부터 모든 구매와 지출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야.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요청해. 내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 좋아요. 서연이 찬장에서 컵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가지는 알아둬요. 뭐,
민준이 경계하며 물었다. 공과 금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 아파트도 내 명의고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가게를 책임지고 싶다면 제대로 하세요. 매달 관리비와 주택 유지비 절반을 내 계좌로 이체해요. 이제 당신이 최고 재무 책임자니까? 민주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이 순간까지 자신이 당연하게 공동 소유라고 여겼던 아파트가 사실상 아내의 소유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의 할머니가 손녀에게 작은 빌라를 남겼고 그들은 그것을 팔아 이 30평대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썼으며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 역시 서연이 갚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건 가족 생활비잖아. 그가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맞아요. 서연이 끓는 물을 컵에 따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가족 생활비니까 반반이죠. 당신이 재정관리를 맡았으니 모든 지출 항목에 대해 책임져야죠. 공평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주는 망설이다가 부엌에서 돌아서 나갔다. 침실 문이 쾅 닫혔다. 서연은 차를 다 마시고 창가에 서서 밤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서운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까지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무감각한 놀라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컵을 씻고 부엌 불을 끈 뒤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밤은 민준과 한 침대에서 자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저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이다. 서연은 좁은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며 낙엽을 흩날리고 있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많은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다. 손님방의 커튼 틈으로 회색빛 새벽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어젯밤의 대화를 되새겼다. 민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기분, 지난 16년의 결혼 생활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옆으로 돌아 누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다. 정확히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까? 서연은 그 순간 그들이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찾으려 애썼다. 어쩌면 5년 전 그녀가 회계팀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그때 그녀는 승진 기념으로 스스로에게 선물한 꽃다발을 들고 행복에 겨워 집으로 달려왔다. 민주는 부엌에 어두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녀가 기쁘게 소식을 전하자 접시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서 축하해라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민준 씨, 왜 그래요? 당시 서연은 의아해했다.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월급도 오르고 사무실도 새로 생겼는데. 좋은 일이지. 그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듯 말했다. 잘 됐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부장 자리에 김진우를 앉혔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녀석보다 3년은 더 오래 일했는데 말이야. 그때 서연은 당황했다. 그녀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남편을 위로하려 애썼고 언젠가는 분명 인정받을 거라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접시를 밀치고 저녁 식사를 끝내지도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꽃은 꽃병에 꽂힌 채 열리지 못한 축하 파티를 상기시키며 시들었다. 그 후로 그녀가 직장에서 거두는 모든 성공에 민주는 점점 더 차갑게 반응했다. 1년 후 서연이 성공적인 감사 프로젝트로 거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그녀는 집에서 침묵했다. 그의 반응이 두려워 공동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는 결국 알게 되었고 명세서를 본 후 며칠 동안 먹구름 낀 하늘보다 더 어두운 얼굴로 다녔다. 그때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그들의 공동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녀가 돈을 잘 버는 게 나쁜 일인가? 남편이라면 아내의 성공을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들 사이의 간격은 벌어졌고 이제 낡은 소파에 누워 서연은 깨달았다. 민준에게 그녀의 성공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맨발로 부엌으로 갔다. 민준은 아직 자고 있었다. 침실에서 그의 나지막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커피를 내리고 냉장고에서 요거트를 꺼냈다. 입맛은 전혀 없었지만 출근 전에 뭐라도 먹어야 했다. 커피가 끓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을 열어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훑었다.
그러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3일 전에 개설한 새로운 계좌. 돈은 모두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편집증적인 조심성에서 확인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이 계좌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끔찍할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났던 그날을 떠올렸다. 지난주 수요일,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마치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민준이 현관에서 충전 중인 자기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서연이 휴대폰을 집어들자 화면이 번쩍 켜졌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다. 훔쳐볼 생각은 없었지만 우연히 보고 말았다. 메시지는 준하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우리 애기,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그 사람이 거의 다 정리했대. 서연은 남의 휴대폰을 손에 든 채 현관에 얼어붙었다. 우리 애기 그 단어는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게 심장을 찔렀다. 민주는 연애 초반에도 그녀를 그런 애정 어린 말로 부른 적이 없었다. 그는 원래 감상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서연은 오래전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는 우리 애기라는 말도 아내에게는 몇 년째 보여주지 않던 다정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뭐해? 방에서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뺨을 맞은 것처럼 움찔하며 재빨리 화면을 잠그고 거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자, 여기.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을 받아 화면에 코를 박았다. 서연은 그의 얼굴에 스치는 옅은 미소를 보았다. 그는 분명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차가운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속에서는 숨쉬기 힘든 무거움이 차올랐다. 유나, 누구일까? 동료, 우연히 아는 사람, 아니면 애인. 그 사람이 거의 다 정리했대.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 이혼. 서연은 욕실에 앉아 팔로 자신을 감쌌고 오랜 세월 동안 외면해왔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끝났다. 어쩌면 오래전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저 그녀가 인공호흡을 계속하며 삶의 외양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이다. 습관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에 매달리면서.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오래전에 사라졌다. 최근 몇 년간 그들은 함께가 아닌 곁에서 존재했다. 우연히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두 명의 타인처럼. 아침 식사 때의 형식적인 대화, 침묵 속의 저녁 식사, 각자 자기 자리에서 우연한 접촉조차 두려워하며 눕는 차가운 침대. 마지막으로 민준이 자신의 삶에 관심을 보인 것이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웃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꿈꾼 것이 언제였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들은 과거 속 어딘가에서 녹아내려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졌다. 그때 욕실에서 그녀는 20분, 어쩌면 30분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고 거의 무관심해 보였다. 민주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바뀌었다. 스위치가 딸깍하고 눌렸고 서연은 오랜만에 환상이나 자기기만 없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정황이 그것을 가리킨다면 자신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이혼 후 모든 것을 잃고 착한 마음에 순진함에 자신이 번 것까지 반으로 나누었던 지인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것을 되찾기 위해 몇 년간 소송했지만 전 남편의 변호사들이 더 민첩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서연은 신분증을 챙겨 은행으로 갔다. 평소 가던 은행이 아닌 옆거리에 있는 다른 은행이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라도 원래 은행 직원들이 민준에게 무언가 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상냥한 미소를 지닌 젊은 상담원이 그녀를 자기 자리로 안내했다.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서연이 말하자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게 울렸다. 체크카드도 함께요? 물론입니다. 상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추가 옵션도 연결해 드릴까요? 예금 계좌나 적금 같은 거요? 일단 보통 예금 계좌만요. 서연이 대답했다. 나머지는 나중에요.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그녀는 은행의 푹신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각자의 일로 바쁜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유모차를 끈 엄마들, 배낭을 맨 학생들, 가을 햇살 아래 한가롭게 산책하는 노부부. 평범한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그녀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 지어지고 있었다. 다 됐습니다. 상담원이 알렸다. 여기 카드와 계약서입니다. 비밀번호는 문자로 전송될 것이고 앱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은 낯선 디자인의 새 카드를 받아 지갑 깊숙한 곳, 민준이 절대 찾지 못할 곳에 숨겼다. 회사로 돌아온 그녀는 사무실 컴퓨터로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다. 이체는 순식간에 끝났다. 수년간 모은 모든 저축액 2억 8천만 원이 새로운 계좌로 옮겨졌다.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 할머니의 유산, 휴가와 수리,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 모든 것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기존 계좌에는 15만 원을 남겨두었다. 일주일치 식료품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민준이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자. 이것이 그녀에게 우위를 제공했다. 남은 근무 시간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전화에 응답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내일 민준이 카드를 사용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려보았다. 전화로 소리칠까, 비난하며 집으로 달려올까, 아니면 당황해서 침묵을 선택할까? 그녀는 저녁 8시가 넘어 늦게 귀가했다. 민준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서연은 손님방으로 들어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을 때 자는 척 눈을 감았다.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 전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침실은 아직 조용했다. 민준은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씻고 옷을 입은 뒤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이제 창가에 컵을 들고 서서 서연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어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권력을 확신하며 그녀의 카드를 가져갔다. 하지만 그 카드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냥 플라스틱 조각. 그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헹궜다. 침실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 깬 것이다. 서연은 그가 방 안을 돌아다니고 옷장을 열고 옷을 꺼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욕실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이미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왔을 때 서연은 노트북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이 투덜거렸다. 부엌으로 가서 시끄럽게 그릇소리를 내며 차를 따르고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서연은 곁눈질로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코미드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토라져 있는 모양이었다. 나 오늘 마트에 들를 거야. 그가 마침내 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선언했다. 식료품 사러. 냉장고가 텅 비었어. 알았어요. 서연은 계속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민준이 어떤 반응을 기대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직접 다 살 거야.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당신 통제 없이 내가 결정할 거라고.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남편을 차분하고 거의 무관심하게 바라보았다. 물론이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카드 가져갔잖아요. 마음대로 해요. 민준은 반대 의견이나 반대로 카드를 돌려달라는 애원을 예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차를 다 마시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 차가운 평온함이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녀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민준은 마트로 가서 카트를 가득 채우고 계산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거의 궁금했다. 전화로 소리칠까? 비난하며 집으로 달려올까? 아니면 당황해서 침묵을 선택할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메신저를 열고 친구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안녕.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아. 너랑 상의할 게 있어? 중요한 일이야.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서연아, 너 나 무섭게 왜 그래? 무슨 일 없어? 우리 카페에서 3시에 만나자. 그래, 고마워. 서연은 휴대폰을 치우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은 저절로 흘러 과거로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알아채려 하지 않았던 순간들로 돌아갔다. 예를 들어 6개월 전 어느 저녁이었다.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회의가 취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침실에서 민준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고 부드럽고 다정했다. 평소 그녀와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다. 물론 생각해볼게. 모든 걸 제대로 정리해야 하잖아. 알지? 민준이 말했다. 아니, 지금은 안 돼. 시간이 좀 필요해. 하지만 약속할게. 그렇게 될 거야. 서연은 현관에 얼어붙었다가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문을 크게 쾅 닫았다. 침실의 목소리는 즉시 끊겼다. 그리고 다시 전화할게 라는 빠른 말이 들린 후 민준이 태연한 얼굴로 그녀에게 나왔다. 벌써 왔네. 그가 놀란 듯 말했다. 회의가 취소됐어요. 서연이 그를 유심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일 때문에. 민준이 손을 내저었다. 김진우가 현장 문제로 상담 좀 한다고. 그때 서연은 더 캐묻지 않았다. 믿었거나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척했다. 파헤치고 질문하고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진실이 의심보다 더 끔찍할까봐. 이제 그 유나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본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물론 일 때문에 한 통화가 아니었다. 물론 민주는 김진우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위한 자리가 없는 평행한 다른 삶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의 카드 소동은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재정 통제권을 빼앗고 그녀를 의존적인 위치에 놓고 굴욕을 주고 그가 가장이고 그가 결정을 내리며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서연이었다는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성공했고 너무 통제적인 긴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불쌍한 그는 마침내 다른 여자에게 가기 전에 가정의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서연은 비웃었다. 좋은 계획이었다. 단지 그녀가 너무 일찍 간파했을 뿐. 벽시계는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주는 벌써 마트에 도착했을 것이다. 서연은 그가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카트에 식료품을 담는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가격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비싼 수입햄, 고급 치즈, 어쩌면 좋은 와인 한 병. 이제 그가 돈을 관리하니까. 이제 그가 가장이니까.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계산원이 카드를 긁고 단말기에서 거절 메시지가 뜨는 순간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민주는 당황해서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다. 결과는 같을 것이고 그때서야 그는 깨달을 것이다. 서연은 휴대폰을 들어 알림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민주는 아직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다. 아직 계산대에 가지 않았거나 같지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녀는 일어나 아파트를 거닐었다.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6년 전에 함께 고른 소파,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옷장, 벽에 걸린 사진들, 10년 전 바다에서 찍은 민준과 그녀의 사진. 아직 행복하고 햇볕에 그을렸고 활짝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 사진 앞에 멈춰 섰다. 흰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과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껴안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아마 그때는 아직 그랬을 것이다. 무엇이 부서졌을까? 언제 그들이 한 팀이 아닌 적이 되었을까? 어쩌면 돈과 경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그냥 변했고 예전에 그들로부터 성장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할 말도 나눌 것도 없는 두 명의 타인이 곁에 있게 된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연은 움찔하며 화면을 보았다. 박민준이 전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서연.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갈라지고 있었다.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하게 물었다. 시침이 떼지 마. 민준이 소리쳤다. 계좌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는. 서연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카드가 안 되잖아. 나 지금 여기 계산대 앞인데 마트에 사람이 꽉 찼는데 카드가 안 긁힌다고. 잔액이 부족하다잖아. 알겠어? 서연은 말없이 천천히 물을 마셨다. 내 말 듣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히스테릭해졌다. 나 지금 바보 같잖아. 계좌 확인해봐. 혹시 은행에서 뭘 막아놨는지. 확인 못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당신이 내 카드 가져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날카로운 침묵. 서연은 민준이 마트 한가운데서 지불할 수 없는 식료품이 가득 담긴 카트를 옆에 두고 창백해진 채 서 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다. 서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거의 애원하는 투로 변했다.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계좌가 어떻게 된 건지 말해줘.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혹시 어제 당신이 내 카드를 가져가면서 이제부터 모든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그럼 당신 돈으로 관리하세요. 당신이 그는 분노로 숨이 막혔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야? 난 일부러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민준식. 서연은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천천히 말했다. 그냥 나 자신을 챙겼을 뿐이에요. 내가 번 것을 지켰다고요? 당신이 내 돈을 쓰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건 가족 돈이잖아. 우리 공동의 돈이라고. 그건 내 돈이에요. 민준 씨, 내 성과급, 내 유산, 내 저축. 그리고 난 그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쓸 완전한 권리가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서연은 컵을 싱크대에 놓고 시계를 보았다. 10시 15분 전 수진과의 약속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았다. 정신을 차리고 샤워를 하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이제부터 가장 힘든 일이 시작될 테니까. 민준은 5번 계산대 앞에 서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뒤에는 이미 7명 정도가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친 얼굴의 젊은 계산원은 세 번째로 카드를 단말기에 긁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다. 계좌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준은 귀가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씩씩거렸다. 거기 2억이 넘게 들어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산원은 한숨을 쉬고 다시 시도했다. 단말기는 다시 거절 신호음을 냈다. 민준의 등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불평했다. 다른 계산대로 가는 게 낫겠네. 이러다 여기서 저녁까지 있겠어. 민준은 돌아보며 우유와 빵이 든 바구니를 든 노인에게 험악한 눈초리를 보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두 번째 카드, 그의 월급 카드를 꺼냈다. 자, 이걸로 해보세요. 계산원은 말없이 카드를 받아 긁었다. 단말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거절 메시지를 띄웠다. 세상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준은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세 번째 카드, 신용카드를 꺼냈다. 결과는 같았다. 거절, 잔액 부족. 손님, 계산원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에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동안 계산대는 비워주시고요. 줄이 길어요? 잠깐만요. 민준이 으르렁거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통화 버튼을 겨우 눌렀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화는 짧고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었을 때 민준은 몇 초간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정말로. 손님, 계산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당장 계산대 비워주세요. 아니면 보안 요원을 부르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노골적인 짜증을 드러내는 계산원, 호기심과 비난이 섞인 눈초리에 줄선 사람들. 옆 계산대의 한 아주머니는 친구와 속삭이며 분명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요. 그가 중얼거리며 미친 듯이 주머니를 뒤졌다. 현금이 있나? 조금이라도. 청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5만 원권 한 장과 몇 장의 지폐가 나왔다. 총 7만 원. 하지만 카트에는 거의 90만 원어치의 식료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침에 일부러 가장 좋은 것들만 골랐다. 스페인산 하몽, 파르미지아노 치즈, 아르헨티나산 새우, 좋은 레드와인 한 병. 서연에게 자신도 품위 있는 식탁을 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총 92만 원입니다. 계산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상기시켰다. 이 금액 있으세요? 아니요. 민준이 겨우 쥐어짰다. 그러니까 취소해주세요. 계산원은 눈을 치켜뜨고 스캐너로 삑 소리를 내며 상품을 하나씩 취소하기 시작했다. 3분 정도 걸렸지만 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십 개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코웃음을 쳤고 누군가는 진열장 구경할 시간은 있으면서 돈도 안 갖고 다니네 라고 중얼거렸다. 계산원이 마침내 끝냈을 때 민준은 지갑을 움켜쥐고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다. 굴욕감과 분노로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떻게 감히? 어떻게 서연이 감히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개걸스럽게 들이마셨다. 발은 기계적으로 차로 향했다. 차에 타서 문을 쾅 닫고 몇 분간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핸들을 꽉 쥔 채 그냥 앉아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었다. 그는 카드를 빼앗고 서연을 제자리에 앉혔고 누가 이 집의 가장인지 보여주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마지막 실패자처럼 마트에서 망신을 당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서연의 월급이 들어오고 가족의 돈이 모이던 공동 계좌에 로그인했다. 잔액이 표시되자 민주는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15만 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만 해도 2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고작 15만 원이라니. 돈은 어디로 갔을까? 2억 7,985만 원이 그냥 사라졌다. 그는 미친 듯이 거래 내역을 훑었다. 마지막 거래는 3일 전 다른 계좌로의 이체. 전액이 한 번에 수취인 최서연. 하지만 그들의 공동 계좌가 아닌 민준이 처음 보는 다른 계좌 번호였다. 그렇다면 그녀는 새 계좌를 열고 모든 돈을 그곳으로 옮기고 침묵했다. 3일 동안 침묵하며 그가 카드를 가져갈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또 손가락 마디의 통증은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다. 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무력감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 통화 연결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에는 통화를 거절했다. 젠장. 민준이 이를 악물고 읊조렸다. 교활한.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다 다른 외제차를 거의 들이받을 뻔했다. 운전자가 불쾌하게 경적을 울렸지만 민주는 신경 쓰지도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장 집으로 가서 서연과 단판을 짓고 돈을 돌려놓게 만들어야 한다. 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민주는 화면을 흘끗 보았다. 유나, 그의 애인, 그의 재기에 그가 서연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려 했던 그의 새로운 삶. 여보세요. 그는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쥐어짰다. 민준 씨, 어떻게 지내?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사랑스럽고 약간은 변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들를 수 있어? 우리 몰디브 여행 상품 골라놨는데 보여주고 싶어. 1월 출발이야. 마침 당신. 유나야, 지금은 안 돼. 민준이 말을 끊었다.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 나중에 전화할게. 무슨 문제? 그녀가 즉시 경계했다. 회사 일이야? 아니. 그냥 김민주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말을 더듬었다. 아무튼 집안일이야. 걱정하지 마. 해결할게. 저녁에 통화하자. 알았지? 집안일이라 유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 곧 끝날 거라고. 그녀랑 얘기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모든 거 정리하고 우리는? 유나야. 제발. 이민주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두통을 느꼈다. 지금은 안 돼. 나도 지금 한계에 다다랐어. 일단 해결하게 해줘. 좋아.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불만스럽게 쏘아붙였다. 알았어. 하지만 당신 약속했어. 민준 씨. 나 기다리는 거 지쳤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욕을 하며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었다.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서연 때문에, 그녀의 교활함 때문에, 그녀가 생각보다 똑똑했기 때문이었다. 차가 그들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다. 민주는 주차를 제대로 했는지 보지도 않고 대충 차를 세웠다. 뛰쳐나와 문을 쾅 닫고 공동 현관으로 달려갔다. 자기 층으로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아파트는 침묵으로 그를 맞았다. 서연은 거실에도, 부엌에도, 침실에도 없었다. 민주는 방들을 둘러보고 욕실도 들여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현관 테이블 위에 그녀의 단정한 글씨체로 쓴 쪽지만 놓여 있었다.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늦게 돌아올 테니 저녁 기다리지 말아요. 민주는 종이를 구겨서 구석에 던져버렸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진정하고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다. 좋다. 서연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 하지만 그건 공동의 가족 돈이다.
저축. 대부분이 그녀의 월급이었다고 해도 그도 자기 몫을 보탰다. 그렇다면 그는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 진우의 번호를 눌렀다. 진우야, 안녕. 나 상담 좀 받을 게 있는데 급한 거야? 민준아. 웬일이야? 진우가 활기차게 응답했다. 무슨 상담? 일 때문에. 아니, 가족 문제. 만약 아내가 공동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자기 개인 계좌로 옮겼으면 내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진우가 휘파람을 불었다. 오, 심각한 문제네. 너희들 결혼한 사이 맞아? 응. 그리고 계좌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 명의야. 민준이 마지못해 인정했다. 그럼, 친구야, 형식적으로는 그녀가 자기 계좌의 자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 설령 거기에 너희 공동 수입이 들어갔다 해도 말이야. 다른 문제는 만약 이혼까지 가게 되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그 돈이 공동 재산이라는 걸 증명하고 지분을 요구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건 길고 지저분하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글쎄, 그녀와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 돈은 공동의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고 설명하는 거야. 진우는 친구를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야,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희 싸웠어. 내가 알바 아니야. 민준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상담 고맙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어제 그가 그녀에게 이제 각자 알아서 하자고 선언한 후에 그가 카드를 빼앗아간 후에 서연이 협상할 기분일 리가 없었다. 민주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배고픔의 위가 불쾌하게 쥐어짰다. 그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마트에서 장을 본 후에 간단히 요기할 생각이었다. 냉장고에는 어제 저녁 식사 레프토버즈, 치즈 한 조각과 계란 2개가 있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지만 한 입 먹고 나니 식욕이 사라졌다. 그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버스가 지나갔다. 유모차를 끈 엄마가 지나갔고 개 한 마리가 달려갔다. 평범한 삶은 계속되는데 그의 내면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받았다. 네, 박민준 고객님 맞으신가요? 기분 좋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파캐피탈 은행입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말씀하세요. 민준이 투덜거렸다. 고객님 계좌번호. 그녀가 번호를 읊었다.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몇 차례 결제 실패 시도가 있었는데요.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민주는 다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문제는 해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고객님 계좌번호. 그녀가 서연과의 공동 계좌번호를 말했다. 에서 3일 전에 전액이 이체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고객님께 거액 거래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되지 않은 이체였다면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된 이체입니다. 민준이 말을 끊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거칠게 던졌다. 심지어 은행까지 경고 전화를 걸어 조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돈이 사라진 지 이미 3일이나 지났는데 지금 전화하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3일 전, 그렇다면 서연은 이것을 미리 계획했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나 그의 말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계산적으로 돈을 이체하고 새 계좌를 열고 기다렸다. 그가 스스로 이 함정에 빠져들기를 기다렸다. 민주는 분노에 다른 감정이 섞이는 것을 느꼈다. 존경심, 아니, 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그는 자기 아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16년을 함께 산 그 서연은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서연은 이렇게 차갑고 치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또 무엇을 계획했을까? 이혼, 재산 분할, 아파트도 그녀 명의였다. 할머니의 유산을 초기 계약금으로 넣은 것이었다. 형식적으로 민주는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었지만 법정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 신경, 변호사 비용을 의미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너무 복잡했다. 그는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을 제자리에 앉히고 자신이 남자이며 가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들은 원만하게 합의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그는 유나에게 갈 것이다. 그를 숭배하고 경력이나 월급으로 비꼬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서연이 주도권을 잡았고 이제 민주는 패자의 입장에 놓였다. 그는 일어나 침실로 가서 자기 옷이 걸린 옷장 쪽을 열었다. 스포츠 가방을 꺼내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셔츠, 청바지, 양말, 속옷. 서연이 전쟁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리라. 그는 떠나서 아파트를 구하거나 유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두고 보면 될 일이다. 하지만 가방이 거의 다 찼을 때 민주는 갑자기 멈췄다. 떠난다고? 어디로? 유나에게. 하지만 그녀는 그가 지금 거의 돈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녀는 그가 유능한 사람이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진실을 알게 되면 유나는 비싼 레스토랑, 선물, 여행을 좋아했다. 그는 그녀에게 몰디브를 약속했고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서연이 모든 저축을 가져가는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그의 월급 450만 원으로는 겨우 생존할 수 있을 뿐이다. 괜찮은 아파트를 구하고 먹고 차를 유지하는 정도? 몰디브는 꿈도 꿀 수 없었다. 민주는 접은 티셔츠를 손에 쥔 채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제 내가 가장이야라는 어리석은 선언만 하지 않았더라면, 카드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서연은 그런 행동을 결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차분하게 대화하고 합의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다리는 불탔다. 휴대폰이 다시 살아났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주는 화면을 보았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고객님의 XXX 계좌가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해지되었습니다. 모든 자금은 지시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은행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민주는 메시지를 3번 읽었다. 계좌가 해지되었다. 그녀는 계좌까지 닫아버렸다.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그렇다면 돌아갈 길은 없다. 이것은 진심이다. 그는 베개에 기대어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승리를 만끽하고 있을까? 아니면 어딘가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 어쩌면 그녀는 오래전에 이미 그들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를 완전히 끊을 구실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피로, 분노, 무력감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소리치고 누군가를 때리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주먹을 쥔 채 누워 속에서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긴장감을 느꼈다. 마음 깊은 곳, 그가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가장 먼 구석에서 작은 생각이 꿈틀거렸다. 어쩌면 나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닐까? 어쩌면 내 불평, 내 자존심, 아내가 더 성공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무능함으로 이 상황을 끓는 점까지 몰고 간 게 아닐까? 하지만 민주는 그 생각을 재빨리 억눌렀다. 아니, 내 잘못이 아니다. 서연이 상사처럼, 감독관처럼 행동했다. 그녀가 그를 실패자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찬물로 세수했다. 누워서 자책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무엇을?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기야. 그는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집에 있어? 지금 가도 돼? 서연은 일주일 전에 막 문을 연 중심가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니,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의 주인이었다. 카페 이름은 목요일이었다. 소박하고 따뜻하며 허세 없는 이름이었다. 20개의 테이블, 수제 디저트가 진열된 쇼케이스, 갓 내린 커피와 시나몬 향기. 바로 이런 곳을 서연은 지난 5년간 열고 싶어 했지만 안정적인 회계사 직업을 그만두는 위험을 감수하기 두려워 계속 미루어왔다. 하지만 이제 카페는 존재했다. 그녀는 3일 전 새 계좌를 열고 돈을 이체한 직후 이곳을 샀다. 이전 주인이 다른 도시로 이사가면서 급하게 사업을 팔고 있었다. 서연은 흥정조차 하지 않고 약간의 할인을 받아 인수했다. 남편이 변호사인 친구 수진의 도움으로 이틀 만에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다. 지금 수진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작은 숟가락으로 카푸치노를 저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날 불렀잖아. 궁금해서 죽겠어. 무슨 일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에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드문드문 행인들이 우산 아래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카페 안은 따뜻하고 평온했고 갓 구운 초콜릿 케이크 냄새가 났다. 민준 씨가 난리를 쳤어. 서연이 입을 열었다. 내 카드를 뺏어가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모든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어. 정상적인 가정에서처럼 내가 어떤 지출이든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수진이 커피를 마시다 사례가 들렸다. 뭐라고? 그거 진심이야.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서연아, 하지만 내가 2배는 더 벌잖아. 내가 아파트 대출금, 식료품, 거의 모든 걸 내는데. 알아? 서연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 봐. 이 집의 가장이 누군지 보여주고 통제권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수진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눈이 흥미로 빛났다. 미소 짓고 손님 방에 가서 잤어. 서연이 크루아상 한 조각을 떼어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는 내 카드를 들고 마트로 갔지? 이제 우리 돈 전부를 자기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20분쯤 전에 전화 왔었어. 서연이 씩 웃었다. 카드가 안 된다고, 계산대에서 거절당했다고, 마트 전체 앞에서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소리 지르더라. 왜 안 됐는데? 수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인을 듣고 싶었다. 그 카드에는 15만 원밖에 없거든. 고작 15만 원, 나머지 돈은 내가 새 계좌로 옮겼어. 수지는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다시 열었다. 마침내 쥐어짰다. 너 천재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돈의 통제권을 빼앗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텅 빈 카드를 가져간 거네. 서연이 말을 마쳤다. 그래, 단말기에서 잔액 부족이 떴을 때 그의 얼굴을 상상해봐. 수진이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옆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미안.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건 완벽해. 서연아, 그는 지금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일 거야. 아마도 서연이 동의했지만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난 웃음이 안 나와. 수진아, 슬퍼. 16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이런 전쟁, 냉담함,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뿐이라니. 수진은 웃음을 멈추고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덮었다. 서연아, 너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거 확실해? 솔직히 말해서.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하고 싶어. 아마 오래전부터 안 하고 싶었을 거야. 그냥 스스로에게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민준 씨랑 나는 타인이 됐어. 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해. 그는 세상 전체와 특히 나에게 삐져 있어. 내가 그보다 더 잘 나갔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는 내 성공에 대해 변명하는 것에 지쳤어. 그럼 왜 참고 있어?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이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해. 이미 시작했어. 서연이 카페를 둘러보았다. 이게 바로 내 새로운 삶이야. 이 카페가 내 꿈이었어. 우리가 함께 모았던 돈으로, 아니, 주로 내가 모았던 돈으로 샀어. 그리고 이제 나만의 사업이 생겼어. 작지만 내 것이야. 수진이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잠깐만, 내가 이 카페를 샀다고? 지난주에 내가 나한테 얘기했던 바로 그곳을? 응, 어제 계약했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여기서 일 시작해. 이미 이전 회사에는 사직서 냈고. 와, 수진이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러니까 넌 며칠 만에 내 인생 전체를 뒤집은 거네? 며칠만이 아니야. 서연이 반박했다. 몇 년 동안 생각해왔어. 그냥 결심을 못했을 뿐이야. 그러다 계기가 생겼지. 민준 씨 휴대폰에서 그의 애인에게서 온 메시지를 봤을 때 깨달았어. 이제 그만. 남의 인생을 사는 건 그만. 행복한 척하는 것도 그만. 참는 것도 그만이라고. 애인, 수진이 숨을 헐떡였다. 민준 씨한테 애인이 있다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서연은 오래된 상처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일주일 전에 우연히 메시지를 봤어. 그는 그녀를 둘이 애기라고 부르더라. 곧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약속하고. 아마 이혼을 계획했던 것 같아. 날 빈털터리로 만들고 떠나려 했겠지? 단지 내가 더 빨랐을 뿐이야. 수지는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이혼 소송할 거야?
응,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아파트는 내 명의로 되어 있어. 할머니 유산이라서 문제 없을 거야. 돈도 내 거고 내가 번 거야. 그가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 보라고 해. 만약 그가 협박하거나 난리를 치면 어떡해? 수진이 걱정했다. 그러라고 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난 더 이상 그의 반응이 두렵지 않아. 이상한 기분이야. 마치 몇 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배낭을 벗어 던진 것 같아. 가벼워. 두렵지만 가벼워. 수진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내가 자랑스러워, 서연아. 정말이야. 넌 대단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몇 년씩 참고 무언가를 바꾸는 걸 두려워하는데 넌 해냈잖아. 해냈지? 서연이 메아리처럼 대답했다.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해. 그들은 카페 계획, 메뉴, 직원 채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20분 정도 더 앉아 있었다. 서연은 이미 2명의 바리스타와 1명의 웨이트리스를 봐두었다. 내일 그들이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되고 조직되었다. 마치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살면서 의심할 시간도 없이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수진이 떠난 후 서연은 창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비는 더 거세졌다. 유리창에는 구불구불한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이 비 오는 도시 어딘가에서 민주는 아마 이미 집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녀의 쪽지를 읽고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고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가방 안에 있었다. 그녀에게는 침묵이 필요했다. 생각할 시간, 정신을 차릴 시간, 일어난 모든 일을 깨달을 시간이. 그녀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민준이 마트에서 망신당한 것에 대한 고소함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어떤 공허함만 있을 뿐이었다. 16년의 삶이 끝났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역사의 중요한 일부였던 16년. 서연은 그들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뜨거운 7월의 어느 날 작은 레스토랑, 한 달 동안 골랐던 하얀 드레스. 그때 민주는 사랑에 빠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꿈꿨다. 여행, 자신들의 사업, 대가족.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의사는 서연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고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그때 민주는 실망했지만 받아들이는 듯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서연은 생각했다. 어쩌면 아이가 없었던 것이 점차 넓어져 결국 우리 결혼을 두 동강낸 균열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아이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변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변했다.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성공했다. 그는 변했다. 분노하고 운명에 억울해하고 질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가방 속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전화였다. 서연은 꺼내서 화면을 보았다. 박민준의 지난 2시간 동안 23번째 부재중 전화. 그녀는 전화를 거절하고 다시 휴대폰을 넣었다. 나중에 이야기할 것이다. 감정이 가라앉고 그가 진정하고 들을 수 있을 때 지금은 그에게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현실을 깨달을 시간을 주어야 했다. 사장님, 이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돌아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서연이 어제 고용한 바리스타 중 한 명이었다. 네, 예나 씨. 제가 메뉴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차 종류를 몇 가지 더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허브차 공급업체 연락처가 있어요. 그리고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제 친구가 파티시에인데 그녀가. 서연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디어를 기록했다. 이것은 주의를 분산시켰다. 삶이 계속되고 미래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비록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있었다. 예나가 떠난 후 서연은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유리창 밖으로 황혼이 짙어지고 가로등이 켜졌다. 도시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집으로 자신들의 가족에게 아늑함과 따뜻함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더 이상 집이 없었다. 주소는 있었고 벽은 있었지만 집을 집으로 만드는 것 사랑, 이해, 따뜻함은 없었다. 대신 이제 카페가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만든 작고 아늑한 섬 이곳은 커피와 바닐라 냄새가 났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사람들은 몸을 녹이고 맛있는 것을 마시고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며 꿈을 꾸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과에 책임지고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카페 문이 활짝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문턱에 서 있었다. 비에 흠뻑 젖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광기에 차 있었다. 서연은 컵을 든 채 얼어붙었다. 여기 있었군. 민준이 힘겹게 숨을 쉬며 내뱉었다. 모두에게 전화하고 사방을 찾아다녔어. 카페 안의 손님들이 조용해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민준 씨,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요. 소란, 그가 격분했다. 당신이 우리 돈을 전부 훔쳐갔는데 나한테 소란 얘기를 해? 훔치지 않았어요. 서연이 일어나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번 것을 가져갔을 뿐이에요. 그 돈은 내 거예요. 민준 씨, 내 성과급, 할머니 유산, 내 저축이라고요. 우리는 결혼한 사이야. 모든 게 공동 재산이지. 어제 당신이 직접 재정 통제권을 갖기로 결정했잖아요. 내가 지출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기억나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챙긴 거예요. 내 돈을 지켰다고요. 이제 나에겐 나만의 삶, 나만의 재정, 나만의 사업이 있어요. 민주는 마치 이제야 주변 상황을 알아차린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카페가 당신 거라고?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돈으로요. 서연이 단호하게 정정했다. 그리고 샀어요. 이건 내 오랜 꿈이었어요. 당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지해주지 않았죠. 한번 해보자, 위험을 감수해보자라고 말해준 적이 없어요. 당신은 항상 그건 비현실적이야. 위험해. 넌 못할 거야 라고만 했죠. 민준이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그가 말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민준 씨, 난 해냈어요. 내 사업을 시작했다고. 난 오래전에 질려버린 직장을 그만둘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요. 당신 없이, 나 없이. 그가 창백해졌다. 그러니까 당신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네, 그래요. 무겁고 억압적인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가까운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그가 중얼거렸다. 서연아, 제발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이런 장난 없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민준 씨, 이건 인생이에요. 끝나버린 우리 인생.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불행해요. 우린 오래전에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당신은 다른 여자를 만났잖아요. 나 알아요. 메시지 봤어요. 민준이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당신에 대한 감정이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요. 습관이 있고 과거에 대한 추억은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아마 3년 전부터 없었을 거예요. 민주는 들은 말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이혼하는 거예요. 문명인답게 소동 없이. 아파트는 내가 가져요. 내 유산이니까. 돈도 내 거고요. 당신은 월급이 있으니 집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 여자, 유나가 있잖아요. 그녀랑 살아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유나, 그래. 하지만 그녀는 내가 아니라 내가 흉내냈던 그 성공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야. 돈 있고 전망 있는 남자. 난 그냥 월급 450만 원 받는 평범한 과장일 뿐이야. 그녀가 진실을 알면 내 곁에 남아있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민준 씨, 그건 당신 인생이고 당신의 선택이에요.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냅킨을 건넸다. 그는 아직도 비에 젖어 있었다. 집에 가서 짐 싸요. 내일 내가 서류 가지러 갈 테니 그때부터 이혼 절차 시작해요. 알았어. 이민주는 냅킨을 받아 기계적으로 얼굴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는 일어나 천천히 출구를 향해 걸었다. 문 앞에서 돌아섰다. 있잖아. 어쩌면 내 말이 맞는지도 몰라. 어쩌면 이게 맞는 거겠지? 그냥 안타까워. 이렇게 돼서. 나도 안타까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돼요. 각자의 인생이.
문이 그의 뒤로 닫혔다. 서연은 창가 자리로 돌아와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셨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속은 평온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이었습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